불구속 기소된 모든 여야 의원들 다 쓰는 트릭인데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끌 거예요. 이건 제가 비단 윤미향 의원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30부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또 압박도. 근데 이건 집중심을 일주일에 3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피고인들 나가서 의정활동이 바빠서 국정감사고 뭐 해외 시찰이고 대선이고 뭐 온갖 핑계 다 된다고요. 이건 모든 의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그 트릭 다음 총선하기 직전에 결정을 날 거다. 일단 시사특공대. 다른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속해서 이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한다고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합니다.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된 얘기를 불구속은 사실 뭐 현재 의원이니까 뭐 요건 이제 가리고 그냥 기소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당직 당원권 다 내려놨습니다. 혐의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한 8가지 혐의 6가지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대략 이 뭐 박물관 같은 걸 운영하면서 학예사를 좀 써야 되는데 그거 쓰지 않고 보조금 받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기부금품도 허가나 이런 것들 어겨서 통장 이런 것들 잘못해서 했던 기부금고 위반 그리고 이제 뭐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쉼터에 민변의 여자 변호사들이 좀 썼던 적이 있는데 돈을 받았다. 근데 숙박업소 등록 안 했다. 이 부분이 돈 받고 숙박업소를 사용했다.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좀 법인에 관련된 죄라면 개인적 죄는 크게 이제 횡령, 준사기, 배임 3가지 범죄인데요. 횡령은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기부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았다라는 부분. 잠깐만요. 근데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던 거는 검찰에서 이미 정확한 소비라고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얘기를 안 했지만 윤미향 의원 측에서도 정확하게 소명은 안 하고 있는 그냥 거잖아요. 공적으로 모두 사용했다 해명할 오케이. 것이다라고 그게 앞으로 해명할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좀 더 얘기를 하고 준사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준사기 부분은 뭐냐면 기론옥 할머니가 이 받았던 어떤 상금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치매의 어떤 의사 능력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그것을 착복했다. 네. 준사기가 있고 또 나머지 배임 이 6가지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자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김 변호사님 두 분께서 보기에 제일 뭐 문제가 될 만한 거 또는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들 저는 일단 그 하나는 정치적으로 제일 논란됐던 거는 다 불기소가 됐어요. 유학비나 뭐 남편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 국가 매수 개인적인 쉼터. 의혹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제일 그 어떤 뭐랄까 선정적이거나 그렇게 다뤘던 부분들은 다 불기소로 했으니까 뭐 변호인단이 잘 막은 건지 뭐 근데 그거를 야당에서는 또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요즘 검찰에 대해서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6가지 혐의 중에서도 사실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은 그 쉼터에 이제 뭐 몇몇 단체들이 가가지고 1박을 하면 대관료 쪽으로 몇십만 원 이렇게 낸 거를 쭉 모은 거여서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개수 맞추기 위해서 좀 약간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런 분들이 뭐 대포폰 사용했다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선 굵은 모습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준사기도 저는 이건 좀 약간 이해는 좀 안 가서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법 관리가 그 검찰 보도자료를 혹시 나중에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뒤에 불기소가 쭉 나와요. 4, 5, 6은 조금 약하고 1, 2, 3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검찰의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은 좀 관대하거나 뭐 무죄가 나오거나 좀 디펜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 3개 중에서 액수가 제일 큰 건 기부금품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사실 법이 악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부금품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전에 행안부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 모으겠다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몇 천만 원 넘어가면 다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탄핵 촛불 때도 비용이 드니까 누구 계좌 이렇게 뜨잖아요. 민주노총 활동가나 누구 이름 넣거든요. 엄청 돈 많이 모였을 겁니다. 사실 기부금품 위반이에요.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애국 집회 하는 것도 그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규제 중심의 기부금품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제 동아리 회원이나 뭐 자기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모으는 거는 법 위반이 아니고 신고 적용 제외 대상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품법 위반은 그 액수가 너무 경미하고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고 안 하고
한 800만 원밖에 안 모였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아니고 뭔가 갑자기 힙해져가지고 막 8억이 모였어. 그럼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 없고 이거를 그 시기마다 다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받기는 좀 어려운 거여서 저 같으면 솔직히 제가 변호인다면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부금법 위반 한번 위헌 심판 제청이나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확대시켜볼 들어요. 그럴 만한 문제다, 이거는. 액수적으로 이게 제일 큰데 전 이건 이거 자체를 좀 악법이어서 계속 많은 단체들이 사실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 이거 신고 안 하고요. NGO들에서 우리 단체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 홈페이지에 올린 데 진짜 많거든요. 좌우를. 네. 그거 거의 제가 볼 때 불법입니다.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모여. 아무리 홈페이지에 열심히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안 되고 그러고 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고 업무상 횡령이랑 이제 보조금 관련한 부분은 이제 치열한 공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한 시선 아니냐.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의 이야기였고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상 횡령 1억자 이건 이제 아까 박주민 변호사 얘기한 거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개인 계좌로 공적인 돈을 받은 게 전부 다 횡령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편하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게 조의금, 김복동업료 조의금, 그다음에 항공료, 그다음에 저 콩고 피해 여성들 하는 나비 기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개인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자체 문제 횡령은 아니라고. 네. 받아서 그거를 공적 계좌로 옮겨서 공적으로 썼느냐 내가 썼느냐 이거거든요. 소명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이제 윤미향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개인 계좌를 받은 걸 전부 다 검찰이 횡령으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잘 보셔도 본적으로 그 개인 계좌를 받은 것 중에서 개인이 생활비, 식비, 교통비, 개인이 몇 년 동안 쓴 거 그것만 쫙 빼서 1억 90 얼마? 1억 35만 원을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게 쓴 거 횡령이 단 100원이라도 검찰의 계좌 추적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 뭐 이게 한 번에 1억을 뺀 게 아니라 그때 꽤 몇 년 동안 조금씩 오늘 하루 뭐 밥 먹고 그 돈에서 오늘 하루 뭐 내가 통신비 내고 뭐 이러니까 네. 자기는 뭐 인식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검찰이 없는 걸 만든 건 아니다. 계좌를 다 사용되고 보고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할 거다. 근데 본인이 지금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게 글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간 거쳐 조금씩 썼으면 내가 그 쓴 게 1억이나 돼? 내가 한 번에 그걸로 꿀꺽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검찰이 개인 계좌 받은 것 자체를 모두 다 횡령으로 본 건 아니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준사기. 이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으로도 속된 말로 야 치매 할머니 속여가지고 이런 선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선정적인 부분이 제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준사기라는 게 그렇게 많이 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에 준해서 이제 처벌한다는 건데 사기란 건 다른 사람 기망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사기라는 거는 기망당하는 사람이 속을 정도의 기본적인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든 죄거든요. 근데 준사기는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의 지적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초등학생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너 하고 아빠가 있어, 이러고. 불려준 네 재산 뭐 내가 잘 관리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심신장애라는 건 치매 걸린 분한테 재산 받아가는 거. 근데 결국 쟁점은 그 할머니가 기루 할머니가 당시에 상태가 어땠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정의연 이사장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그 당시에 뭐 상태 괜찮으셨다는 거 얘기하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바보도 아닌데 이거 나름대로 어제 보도 난 거 보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다 재반박을 한 걸 보면 당시에 의사 진료 다 받았다. 의사 진료 기록 다 있다. 그걸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할머니까지 만나서 상태를 확인했다.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진술까지 다 있다. 나름대로 돈을 정의연 측에 넘길 때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나름의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재판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집 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국민의힘 태도와 관련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덮어준 건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 이거 팔라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계좌 추적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거고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적으로 요새 워낙 검찰에 대한 시각이 안 좋으니 기승전 검찰을 덮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우리 여당에서 기승전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승전 검찰을 덮었다라고 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서부지검 수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서부지검은 나름 윤미향 의원을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사서에 서부와 비하면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준사기 부분은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고요.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 또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윤미향 의원 내지 그 재단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침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네. 고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끝까지 안 했다고 뭐 주장을 했었을 거고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인가요? 아들이나 그 가족 측에 얘기하고 진단서는 검찰에 유리한 얘기고요. 또 어떤 다른 요양사라든지 재단 측 사람들 얘기들은 좀 윤미향 의원한테 유리한 좀 얘기들이고. 엇갈리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서를 갖고 이것을 이용해서 침해를 이용해서 기부금을 얻어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겁니다. 저도 다른 뭐 법보다는 준사기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이 박지원 듭니다.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이 뭐 질병의 성질에 관련된 건데 치매라는 게 예를 들면 2015년에 딱 걸리면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치매는 그렇죠. 매년 조금씩 그 증상이 네.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준사기죄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그 즈음은 사실은 이때부터 더 나빠질 수는 없죠. 치매가 좋아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치매는 악화만 되는 병이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치매가 사실은 덜했고 지금 보면 이거 상당히 치매 심각한데 이 할머니라고 볼 수 그 있지만 점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점수를 그런 게 매겼을 있죠. 겁니다. 치매 진단 점수가 뭐 17점, 19점 점수가 있는데 아마 검찰이 그거 다 봤을 거예요. 그전 보고, 그때 당시의 예, 점수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건데 저는 이제 그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100% 기준으로 이 준사기죄 판단은 뭐 민사적인 부분은 둘째로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어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를 했다면 민사적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걸로 봐야 되지 이거를 처벌을 하려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어색해 보이거든요. 아마 법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다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준사기는 무죄에 가깝게 나올 것 막 굳이 같다. 뭐전 도박은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배팅을 한다면 배팅은요. 무죄 쪽으로 예. 이게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 재판인데 이 제 관심사는 그거 아닙니까? 이 의원직이요? 의원직이요.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은 이 줄을 보면 유죄가 나왔으니까 일반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아니죠. 선거법 정치자금법이 아니니까 벌금형을 초과 그러니까 집행유예부터 다 배치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법정 구속되지 않아도 그러면 죄를 보면 이 중에서 벌금형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으로 막아야 사는 거거든요. 네, 사안별로 보죠. 사안별로 봐서 벌금형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 요건 이제 벌금이고. 이건 벌금형 사안이에요. 나머지는 시험 유죄 나올 수 나오면 있다. 벌금형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공중위생법 요거 빼고 전부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하나라도 걸리면 배치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맞아요. 의견이 네. 아니라 맞습니까? 특히 이제 횡령 부분은요. 네. 금액도 크고 다른 거는 뭐 아직 좀 여지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제명 대부분 벌금형이 잘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횡령이 아마 1억 이상이 되면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집행유예형이 된다든지. 이건 비단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네. 불구속 기소된 모든 여야 의원들 다 쓰는 트릭인데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끌 거예요. 이건 제가 비단 윤미향 의원 어차피 얘기 국회의원 임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30부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는 집중 심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죄면 굴레를 벗게 해줘야 되고 유죄면 빨리 치우고 다른 사람 국회의원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또 압박도. 근데 이건 집중심을 일주일에 3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피고인들 나가서 의정활동이 있고 바빠서 국정감사고 뭐 해외 시찰이고 대선이고 뭐 온갖 핑계 다 된다고요. 이건 모든 의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그 트릭. 예? 그래서 너무 그거 많이 해가지고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마 거의 다음 총선하기 직전에 결정을 날 거다. 일단 1심은 이제 이게 법적인 그게 아주 당연합니다. 부인을 하잖아요. 부인하면 네. 검찰에서 조사했던 진술 조사 받았던 사람을 전원 불러야 됩니다. 다 다시 법정에. 불러서 다 다시 들어야 되죠. 그러면 재판관이. 그 증인 채택 과정을 불러서 하루에 10명씩 못 하거든요. 네네. 한다 하다 2-3명씩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진술을 이 받았겠습니까? 두세 명도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령도 많고 그렇죠. 하셔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봐도. 김태현 변호사님 네. 말씀처럼 6개월 끄는 건 일도 아니고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 변경돼 버리면 또 변경되는 1년, 사이에 2년은 또 기본으로 갈 것 떨어지고요.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될 가능성도 있겠죠. 유명 의원 받는 세비를 전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아 변호사비는 또 별도 이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재산적으로 그런 소송 부분이 오래 있겠네요. 끌면 좋은 건 변호사밖에. 아하. 예전에 그거죠. 당구 내기 오래 하면 당구장 사장님만 웃는다고. 소송 오래 끌면 좋은 거 변호. 근데 어떻게 당구를 만들어 버립니까 여기를? 여기 녹두거리로 만들어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이게 한순간 녹두거리가 돼버리네요. 여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배울 수 없는 걸 배우네요. 네. 피고 변호사 많이 말씀드렸죠. 피고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 민사 사건이라도 네. 소송을 길게 지연할 수 있는 트릭은 100만 가지가 넘어. 저 잘합니다. 박빙으로 잘할 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날 가서 내가 바보 되고 망신당할 생각만 딱 하면 그냥 한 달 연기. 죄송합니다 판사님 뭐 욕 먹어요 그냥. 매달 바보 네. 되는 네. 그러니까 트릭은 정말 많아. 연기할 수 있는 트릭은 필요하다면. 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윤미향 의원도 거의 임기를 채울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 별로 긴장감이 엿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장기전으로 갈 생각이구나 하는 어차피 생각은 뭐 했습니다. 다음 당에서 또 공천 주고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사년을 제일 논란이 됐던 뭐 유학비, 뭐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다 어쨌든 소명이 좀 그 됐으니까.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이거는 결국 검찰이 이 네. 기소 안 했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조사했는데 끝난 뭐 거죠. 별게 네. 없었다는 아니, 얘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 아, 자체가 언론에서. 그거였잖아요. 유학비. 그 유학비로 많이 썼다는 게 입증이 된 뭐 증거 불충분해 하지만 그게 기소가 됐다 그러면 언론의 어떤 타겟이 맞았는데 그렇게 돼서 특별했으면 이 불기소된 부분도 그 정도 비중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기소 6범죄, 그런 부분 8범죄나 알겠습니다. 됐으니까 그 부분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경중을 조금 언론에서 네네네.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선정적으로 뭐 이 말하자면 기부받은 돈 가지고 딸 뭐 유학 조금 보내고 유학 집 보내고 사고 집 뭐 사고 하는 난리 것지만 그 났다는데. 부분은 검찰이 자세히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없죠.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이거 소식 하나만 전해주시죠. 김준우 변호사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2심이 다시 이제 열리고 있는데 검찰 구형이 다시 징역 12년으로 구형됐습니다. 이제 네. 소위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수억 원대 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그때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는 이제 뇌물 받은 부분 일부 인정은 되는데 직무 관련성, 이른바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무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접대 영상은 뭐 가르마 어쩌고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긴 하나 이제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지고 뭐 네. 면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죄가 났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구형을 검찰에서는 이제 또 다시 한 거고요. 뭐 김학의 차관도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무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게 네, 왜냐하면 1심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뭐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형은 뭐 12년 했지만 그러니까 네. 시청자,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도 그런데 직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쟁점이 되지. 뇌물죄도 네.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니까 돈 받았는데 처벌 안 받는 거냐. 소위 이제 관리하는 거, 업자들이 뭐 주요한 검사장급 한 명을 좀 관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스폰서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거기에 그것도 대해서 적폐였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 안 받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공소시효 제도는 정말 뭐 법의 정의를 뭐 몰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튀어나오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유형의 케이스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한 3, 4초 남았는데 우리가 얼핏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런저런 거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인정이 돼서 직무 관련성 인정돼가지고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그때 금융위원회 그 관련 일이 있으니까 네, 금융과 금융위원회. 관련된 업무에서 좀 더 있는 거고, 검찰은 검사로 있는데 갑자기 건설업자가 당장에 수사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청탁이나 여부의 그 연관성이 거리가 훨씬 더 멀다.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입니다. 시기 바로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거 나왔을 거다 입증되죠. 이것도 역시 2020년 10몇 년 지났죠. 그게 문제입니다. 늦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자, 세 분 변호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사 특공대 4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